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30대 중국인 여성으로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국내 상황 또 각종 이슈들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확진자 추가로 다행히 없었는데 오늘 또 한 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28번째인데요. 세 번째 확진자한테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밝힌 걸 보면은 음성에 가까운 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원래 3번 환자랑 같이 중국에서 우한에서 오셨고 네. 3번 환자가 확진된 1월 26일부터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미 한번 검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음성이 나와서 계속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중간에도 한번 검사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격리 해제가 다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혹시 모르니까 또 한 번 검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거의 기준에 근접하는 그런 양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환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기준에 근접하는 양성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 음성으로도 볼 수 있고 양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양성 판정을 안전하게 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검체를 가지고 유전자를 검사할 때는 검체 안에 유전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증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증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자가 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5번, 10번만 증폭을 해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35번 증폭할 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34번 증폭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최대치로 증폭했을 그렇죠. 때 나왔다. 예, 어쨌든 그런 있긴 거죠. 있다. 이거 예,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일 날 세 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부터 접촉도 격리도 24일부터인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 19일 정도 지난 건데 그렇다면 잠복기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좀 다른 아닙니다. 얘기입니까? 잠복기는 감염 시점부터 증상 발생까지를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분은 아예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잠복기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14일 정도를 잠복기로 잡았었는데 최대 14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거 28일? 24일 24일 뭐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나오고 논문으로 있는데요.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네. 24일 잠복기 이 얘기하는 거랑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24일 생각하세요? 잠복기라고 하는 것도 저희는 좀 갸우뚱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증상이 굉장히 미미해서 초기 증상을 못 느끼고 지나가 버리면 잠시만요. 예. 지금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금 오늘 브리핑 시작합니다. 들어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오전 9시 현재 3,629명의 의사 환자가 신고가 있었고 금일 추가 확진 환자 1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2,736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865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9명 중에 795명이 현재 자가격리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접촉자 중에는 11명이 환자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규로 확진된 28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번째 환자는 89년생 중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세 번째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1월 26일부터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발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격리 전 이루어진 다른 치료와 관련되어 진통소염제를 복용 중이어서 증상 확인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잠복기 완료 시점을 앞두고 검사를 2월 8일 날 시행하였습니다. 2월 8일 시행한 1차 검사에서는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의 결과가 도출이 되어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가격리를 유지하면서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의 재검이 있었습니다. 2월 10일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계속 1월 26일부터 계속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자가격리 기간에 함께 거주했던 거주자, 접촉자 1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본토 외에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2월 12일 0시를 기해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여 검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최근 환자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WHO의 통계에 의하면 2월 10일 확진 환자는 36명이고 사망이 1명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카오는 현재 확진 환자는 10명 규모이고요. 광둥성 인접지역으로 이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환자 유입될 가능성 또 마카오 자체의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들을 판단하여 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홍콩, 중국 본토 외의 홍콩,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여 중국 본토의 검역과 동일한 절차의 특별 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감염 사례가 확인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자의 여행 이력을 의료기관에 확대 제공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사례 분류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정보 제공을 오늘부터 점차적으로 국가를 확대하여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이 지역의 입국자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국의 입국자는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러 주시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1339 콜센터를 통해 상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산과 세종에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도움 주는 직원들한테 순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송에 계신 기자님 먼저. 당산과 세종에 계신 기자님께서는 그 도움 주는 직원분께 순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송에 계신 직원분 기자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SBS 화강민입니다. 그 28번째 환자 이제 14일이 지나서 확진이 됐는데 이 3번 환자 접촉자 가운데서 이 14일이 지나서 지금 해제된 사람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안전하다고 파악할 수 있는지 지금 이 28번째처럼 다시 검사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더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정리를 하자면 28번째 환자는 증상이 지금 없지만 감염은 확인된 상태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 28번째 환자가 그러면 3번 환자한테 감염이 됐다라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한에서부터 감염이 된 상태에서 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지 그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3번 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28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추가적인 그런 정보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번 환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 28번째 환자하고 동선이 거의 일치하게 같이 가장 가깝게 밀접 접촉을 한 지인입니다. 그래서 3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한에서 같이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고려에 넣어서 사례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입니다. 또한 3번 환자가 6번 환자를 전염을 시켰고 그러니까 전염력이 있는 환자 또 2차 감염자를 만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전파가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3번 환자에 대해서 28번째 환자에 대해서도
이게 새로운 이제 시작된 잠복기가 다 끝나서 발병한 거냐 아니면은 이분이 한 일주일 정도 진통소염제를 계속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잠복기가 짧아서 한 3, 4일, 일주일 그 잠복기 기간 동안에 계속 투약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증상이 있었어도 그걸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거나 그거를 이제 그게 증상이 좀 숨겨졌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 대해서는 격리 입원 이후의 어떤 경과, 바이러스의 타이터에 변화되거나 임상량 증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까지로 포함해서 이 사례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거쳐서 감염 경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아까 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길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환자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했거나 또는 뭐 다른 치료제 같은 걸 먹었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예, 맞습니다. 3번 환자가 진단됐을 당시에도 이 지금 28번 환자로 확진된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성형외과 이제 시술을 받으신 다음에 그렇죠. 같이 갔죠. 진통소염제를 계속 드시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못 느꼈을 수 있어요.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저께 11번째 환자가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의료 당국에 치료하신 분 얘기로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항바이러스제 뭐 에이즈 치료제를 투여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항바이러스는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왔다는 거거든요. 바이러스 그냥 없어졌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우리가 흔히 감기 걸려서 항바이러스제 먹지 않고 낫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병원 가면 일주일이고 안 가면 7일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것처럼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강하지만 바이러스 자체 생명력 같은 건 좀 약하다고 봐도 됩니까? 증상이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21번 환자는 25세 남자분으로 굉장히 젊은 분이고 본인의 면역력이 상당히 강하다. 예, 그리고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경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바이러스 치료제를 넣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 이게 확인됐다고 그렇죠. 그 부분의 의미가 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중국 외에 아까 그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만 싱가포르하고 홍콩 여기도 이제 의료기관에 중국하고 똑같이 검역 수준을 높이겠다, 오염 지역으로 정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풀어주십시오. 지금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도 검역을 하고 보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검역을 다 해서 증상 체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다 통과돼도 지금 거의 위치 추적 앱 같은 그런 것을 깔고 본인이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본인 증상을 체크해서 전송하도록 거의 능동감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을 지금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두 나라로 더 확대하겠다. 그렇죠. 홍콩하고 마카오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또 홍콩, 마카오 포함해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여기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의료기관에 여행 이력을 제공하겠다 얘기했는데 그전에는 이게 없었나 보죠? 그 전에는 이제 처음에는 우한, 이제 후베이 하다가 중국으로 확대했는데 그걸 지금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할 때 최근에 어디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하고 물으면 환자들이 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혹시라도 환자분이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증상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답을 안 하더라도 이제 의사 컴퓨터 화면에 뜨는 거죠. 아, 굳이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는 적어도 알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 범위를 좀 넓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만큼 지금 우리 지역사회, 우리나라 국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
경계 수준이 조금씩 더 높아진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중국만 생각했는데 네. 지금 환자가 이제 동남아, 뭐 일본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동남아에서 감염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또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ITS 시스템. 네. 사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험자가 딱 한 기관, 그리고 국가 기관이고 그렇죠. 네. 모든 의료기관이 이제 그 심평원에 속해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써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 제공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은 지금 정부가 크루즈선에서 못 내리게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저께도 65명이 늘어나서 지금 130 몇 명입니까? 135명으로 지금 늘어나 버렸는데 이게 지금 일본 정부의 어떤 대처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의료비 지원 이 문제 가지고도 지금 옥신각신을 한 모양이던데요. 예. 아, 좀 답답합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60세 이상이 거의 80%고 그럼 평소에 드시고 있는 약들이 있을 텐데 이미 질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하선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약들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 이제 개인이 필요한 이제 만성병 약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그 안에 계시는 것 자체로 격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들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만 100명, 200명씩 검사해가지고 양성자를 발표하고 있으니 지금 아직까지 전수조사도 안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여기는? 예. 그 전에 홍콩도 유람선에서 환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어땠습니까? 홍콩은 검사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이랑 똑같이요. 네. 그래서 그때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검사해서 양성 음성을 확인한 다음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배에 이제 하선도 다 시켰고. 그렇죠. 예. 일본이 계속해서 하선을 안 시키고 있는 이유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올림픽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러다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자 아직까지 수준이. 검사 안 받은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예. 큰일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이 국제사회가 어떤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수준에 지금 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예,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